좋은 얘기 다 알겠는데 본인이 네. 주식 딱 3개 지금 산다. 네. 찍어주고 가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오늘은 저희 절절TV를 다시 찾아주신 유명한 위원님과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시장을 좀 묻고 싶은데 거의 7, 8년 동안에 유례없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사상 거의 그 보유율이 최저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 시장을 연초 이후에 한 6조 원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 지분율을 계산해 보면 30.8% 정도 나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15년도 수준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포지션 자체가 최근 상황으로 빗대서 말씀드리면은 물가 오르고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오르는 이슈가 한국 기업들한테 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요. 보유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추세적으로 매수세로 전환한다라는 기대는 좀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저께에도 이런 수급 관련된 자료를 좀 냈어요. 워낙 이익에 대한 설명력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수급 지표를 사실 이럴 때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자료를 좀 작성을 했고요. 좀 자료 얘기 아주 짧게만 해드리면 결론은 개인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영향력이 높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기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자료의 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은 항상 외국인이 주식을 사야 그렇죠. 주가가 좋고 팔면 주가가 안 좋다라는 사실 뭐 장기적인 데이터로는 그렇지만 최근 1년간의 데이터를 그려보게 됐을 때에는 기관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기관이 사는 업종이나 주식들의 성과가 좋았고요. 외국인이 사는 주식이나 업종을 사실 따라 사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을 굉장히 하회하는 그런 결과를 좀 나타내서 지금은 저는 기관 수급 좀 몰리는 쪽을 보자라는 그런 결론을 냈었고 최근에는 사실 정책 관련 업종이나 리오프닝 관련 업종으로 좀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까지 한번 보고서에 담아봤으니까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관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연금일 수도 있고 그냥 사모펀드들일 수도 있는데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이거 자료 쓸 때 금융투자라고 이제 분류되어 있는 쪽이 워낙 이제 단기적인 수급도 많고 그쵸. 뭐 ETF 해지 관련 뭐 이런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금융투자 업종을 제외하고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크게 결과가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방향성은 뭐 특정 종목은 사실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크게 업종이나 지수로 봤을 때에는 뭐 달라지는 흐름은 뭐 관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어요. 그래서 뭐 금투든 투신이든 뭐 사모펀드든 다 수급이 들어오면 일단 좋게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간 상식이랑 좀 다르네요. 이제 우리나라 펀드 시장이 죽고 뭐 이러면서 기관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 뭐 왔다 갔다 한다라고들 기자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어쨌든 데이터를 보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이 사실 2020년 9월에는 코스피 내에서 거래 비중이 75%까지 올랐어요. 평균 한 50% 정도 차지하다가 뭐 코스닥 시장은 워낙 개인의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거래 대금 비중 자체가 빠르게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8월 이후부터 달라진 거는 개인들이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줄었어요. 오히려 한 55%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처음에 질문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사실은 더 영향력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관도 주식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이나 종목에 사실 베팅하는 뭐 그런 수급들이 좀 관찰이 되는 게 최근 1년간의 이제 수급 주체별 패턴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사실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참고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뭐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구분을 하는데요. 좋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국면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어닝에 안 좋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뭐 3월달 FOMC도 지나갔고 다음번 FOMC 중요한 게 5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뭐 5월달 정도까지는 다시 시장의 관심은 또 기업 실적으로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올해 1분기 실적부터는 거의 YY 그로스가 안 나오는 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은 사실 반도체 업종 제외, 뭐 운송 업종 정도 제외하면은 이익 성장이 거의 안 나오는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은 이미 기대가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 과연 사실 주가 흐름은 뭐 지금의 낮아진 이익 기대보다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딱 그 인플레이션이 저는 안 좋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실적이 결국엔 다 꺾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는 예전처럼 이익보다는 성장성 종목들이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흔히 뭐 그로스 스타일, 밸류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뭐 굳이 선택하자면 그로스 스타일이 더 아웃퍼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랑 중소형주 관계에서도 그래도 중소형주가 좀 더 우위를 보일 것 같고요. 다만 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은 이게 외국인이 과연 왜 한국 주식을 많이 팔까라는 고민부터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매출 원가에 대한 비중이 가장 거의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평균적으로 대략 80% 정도 차지해요. 100억의 매출을 일으키면은 거기서 차지하는 매출 원가가 80억 정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기업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단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한국 기업들의 매출 원가율이 한 78.5% 정도 됐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한 80%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금액은 늘긴 했는데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네, 그렇죠. 원가율이 좀 방어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좀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슷했던 사례가 2018년도예요. 2018년도 보시면은 매출 그로스가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매출 원가율 늘어나는 부분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대략 1.4%포인트 정도 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진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올해도 저는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한국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지금 9%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8%까지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뭐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코스피 차트 보시면 2600선이 아마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을 지금 네네네. 연초부터 만들었는데요. 2600 기준에 사실 PBR이 1.01, 1.03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PBR하고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ROE거든요. 네네. 이 ROE가 사실 이익 전망치를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을 9%에서 8%로 하향 조정했을 때 수준의 ROE예요. 그러니까 2600선은 시장 참여들이 이제 이익이 이 정도는 꺾일 거야라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한 지수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단은 뭐 크게 지금보다 더 밑으로 갈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럼 뭐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이익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어닝 쇼크를 낸다? 그러면 하단은 낮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지금보다 과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저는 한 1%포인트 정도 깎으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이거보다 더 만약에 하회를 한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밴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뭐 수급도 그렇고 좀 부정적으로 보여서 저희는 삼성전자 6만 원 초반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가끔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 보여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공감이 어떻게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플 상향의 요인이 적다 보니까 더 이제 어닝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섬세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신 것도 보면은 그런 이제 실적을 보여준 섹터나 기업들은 사실 이미 자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추세가 이미 난 상태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00을 바텀으로 좀 보고 과대낙폭한 그런 주식들을 매수하는 걸 추천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좋고 주가가 뭐 사실 조금 올라와 있더라도 이게 제가 아마 지난번에 나왔을 때 기판 얘기 좀 하잖아요.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일찍 팔은 좀 후회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IT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테크 안에서도 기판 같은 경우에는 성장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그런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막 시장이 정말 좋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2020년 하반기에는 아마 주목을 못 받았을 거예요. 재미없는 쪽이니까. 네, 그렇죠. 재미없는 쪽. 근데 되게 이론적으로 우월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저는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PEG 비율이랑 뭐 연계해서 보자라는 좀 방송도 몇 번 했었고요. 당분간은 사실 그런 쪽의 기업들이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얘기에 이어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섹터로 봤을 때 어떤 쪽을 사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물가가 오르면은 소재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한국 소재 기업들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르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순수하게 뭐 물가가 오르는 만큼 판가를 제대로 뭐 전시킬 수 있는 섹터 안에 뭐 기업들이 많은 게 아니라 중간재에 속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국면에 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뭐 한국 시장 내에서는 음식료 정도가 지금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부분도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사실 성장이 사실 좀 안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항상 이러한 국면에는 지수도 재미없었고 과거에도 좀 취약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형 섹터나 이런 쪽은 좀 상방이 조금 제한돼 있고 결국에는 우리 히타님이 제일 잘하시는 정책 테마 관련 개별주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플레이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럼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코스닥 시장도 진짜 중요한데 신용잔고 비율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국면으로 네. 보시는지. 신용잔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형주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중에 네. 하나예요. 대형주보다는. 2020년 한 5월 이때부터 이제 코스닥 지수의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은 네. 대략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 네. 2.4%를 하회하면은 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사실 주식을 좀 베팅을 해도 되는 좀뭐 수급이 뭐 많이 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은 대략 한 2.5%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의 왔네요. 그러면. 네, 사실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아마 2월달, 1월달에 업데이트했을 때에는 사실 이 시가총액 빠지는 속도가 신용이 못 따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뭐 유독 신용이 좀 꽉 차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테마들 중에서 네. 수급이 좀 비어 있는 테마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섹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가 제일 좀 엔터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의외네요. 좀. 주가가 제일 좋았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래서 신용이 좀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변동이 좀 컸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주저주저하는 느낌도 많이 받고요. 털려서 간 건가 그러니까 보네요. 저도 주저주저해요. 그 엔터 주식들은 근데 네. 엔터 주식이 네. 사실 지금 최근 3, 4주는 흐름이 좋았지만 그 전에 되게 급격히 좀 빠졌잖아요. 힘들었죠. 네. 그때 보면은 이제 CFD 계좌 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아마 그때 많이 털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 급파랑 친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엔터는 또 밸류에이션이 좀 꽉 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꽉 찬 네. 것도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네. 나오셔서 그 그쵸. 얘기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가 밸류에이션 또 꽉 찬 것도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뭔가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것 같아요. 되게 어지러운 것 복잡하죠. 같아요. 네. 아, 네, 이게 매일매일 좀 테마도 바뀌는 것 네. 같고. 저도 뭐 포트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슨 은행주도 있고 네. 정책 테마주도 있고 바이오 잘못하다가 매지온 사태도 벌어졌고 뭐 저희가 늘 오시면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좋은 얘기 다 알겠는데 그래서 본인이 네. 주식 딱 3개 나 네. 돈 있으면 지금 산다 네. 찍어주고 가시죠. 일단 뭐 저도 1월달 이후부터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서 첫 번째 실수는 기판을 일찍 판 거. 이게 제가 실수고요. 기판. 두 번째는 2차 전지를 좀 너무 빨리 좀 사버렸다. 기판에서 2차 전지로 좀 여기로 좀 스위치를 예, 하셨구나. 1월달 한 후반쯤에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네, 네. 좀 잘못됐었던 부분이고 음. 지금 뭐 선택하라면 여전히 저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LNF라든가 네, LNF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자리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셀 업체보다는 그래도 소재. 네 맞습니다. 그로스가 나오는 쪽이 좀 편안해 보여서 2차 전지 네. 소재는 반드시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정책 관련 그런 네. 주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실적이 막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주도주를 뭐 확실하게 네. 주도 섹터를 정할 수가 있다라면은 뭐 정책 관련 테마를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제가 사실 그저께 자료에 그 메인 딱 줄이 그냥 박스권 내에서 그냥 주도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책 관련 테마 같은 건 되게 주목받기 좋은 테마라고 좀 우주항공이요? 아니요 저는 원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원전 테마 원전이요? 원전. 제 히타님 때문에 네. 더 관심을 갖게 된 정말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샀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 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1분기 실적이 그래도 괜찮을 만한 기업들 하나쯤은 좀 네. 미리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봐요. 근데 물론 그저께 나온 자료 말고 그 전 자료의 주제가 이 3, 4월에 가장 좋은 콘트 팩터는 이익 모멘텀이다. 이 네네네. 결론이 있었는데 네네. 딱 지금은 정말 1분기 실적에 초점을 좀 맞춰서 네. 실적이 괜찮을 만한 기업들 하나는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스크리닝을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네. 어디가 좋을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거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산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뭐 따끈따끈한 자리가 뭐 좋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아 저는 오늘 팔았는데 정말요? 진짜. 내일 다시 사야겠네.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정한 게 네. 2차 전지 이제 소재는 네. 그냥 좀 좋다. 저는 계속 원래 좋아하는 사실 네네. 네. 업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아. 두 번째는 정책 관련 테마에서는 그냥 히타님 덕분에 원전을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샀고요. 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관련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3개 정도. 네. 근래 아주 흐름이 좋은 것만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오늘도 저희가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애널리스트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음 달에도 한번 모시고 또 바뀌는 시장 환경에 네. 대응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